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데이터 스테이션. 스크립트 새로 하나 짜잔 하고 열어주시고, 데이터 파일. 먼저 딱 스크립트 가져온 뭐부터 해야 된다 했었죠? 작업 폴더부터 설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데이터를 다루고 있는, 데이터가 있는 폴더, 워크스페이스, 요 폴더의 주소를 복사해가지고, set working directory 해서 이 주소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주소를 넣어줄 때 주의할 점, 여기 있는 이 슬래시 기호, 역슬래시로 돼 있는 걸 이 슬래시 기호로 바꿔줘야 된다고 했었어요. 슬래시 기호로 요렇게 바꿔서 세팅 해주면은 작업 폴더가 디폴트로 세팅이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 파일 불러오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가져올 데이터 파일 read.csv에서 어떤 거 데이터 파일 가져올 거냐면은 데이터 01 csv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02 가져올게요. 02. 그리고 한번 저장해 주세요. 스크립트 컨트롤 S 눌러서 저장, 아니면 여기 저장 버튼 눌러서 저장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오늘 분석에 필요한 라이브러리 패키지 미리 불러옵시다. 분석에 필요한 패키지 라이브러리 해서 어떤 애를 불러올 거냐,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tidyverse 요거 불러올 거고요. 그리고 우리 저장할 때 한글 깨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뭐 불러올까요? 우리 저장할 때 한글 파일 안 깨지게끔 하는 요거였죠. write 엑셀. 그리고 이제 우리 날짜 데이터 처리할 때 사용하는 거, 요거까지 다 가져올까요? 요렇게 세팅을 이렇게 미리 해놓고 시작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 가지고 오면은 우리가 해야 될 거 뭐예요? 데이터의 개수, 그쵸? 개수 확인하는 거, 구조와 개수 확인, 구조와 타입이죠. 그래서 디멘전의 df1 확인, 그리고 str의 df1 확인 해서 데이터 확인을 해주시고, 자, 라이브러리를 하나만 더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다운로드 받을게요. 여기 중간에다 쓰자. 아예 어떤 걸 다운로드 받을 거냐면은 노럴 테스트라고 하는 정규성 검정을 할 때 사용하는 패키지를 하나 설치할 건데, 이걸 왜 설치할 거냐면요, 정규분포 정규성 검정, 일반적으로 정규성 검정할 때 사실 사용하는 데이터의 양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온 데이터처럼 막 5만 개씩 데이터를 검정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5,000개 이상으로 가설 검정하고 막 이런 경우는 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요 패키지를 쓰면은 데이터 개수가 5,000개 이상의 대규모 데이터에 대해서도 가설 검정을 수행해 줄 수 있는 함수를 우리가 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null test라고 하는 요 라이브러리 얘까지 한번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 및 시각화, 엑셀로 저장, 날짜 데이터 처리, 얘는 대규모 데이터 가설 검정, 요렇게 해줄까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단일 변수 검정에서 정규성 검정, 가장 많이 사용된다는, 단일 변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는 정규성 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띄냐, 정규 분포를 띄지 않느냐 확인을 해보자라는 거죠. 정규 분포를 띄냐 안 띄냐.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볼게요. 연령 있죠. 우리 지금 이 데이터 뭐였어요? df1 데이터, 우리 지금 가져온 데이터. 뷰도 한번 써볼까요? 뷰 df1 이 데이터, 우리 렌탈 시장에서 가져온 고객이 어떤 렌탈 계약을 할 때 발생한 데이터를 이제 가져와서 우리가 이제 이걸 분석하는 거죠. 여기에 지금 중간에 보면은 뒤에 보면 age, 연령이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연령. 뭐야? 다 날아갔어요. 자, 연령이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연령.
그럼 가장 먼저 우리가 한번 해볼 건 뭐냐면은 이 연령 있죠, 연령. 연령이라고 하는 이게 뭐예요? 연속형이죠? 연령 데이터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띄는가? 이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정규 분포를 띄는가? 연령이라고 하는 데이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온 df2라고 하는 요 데이터에서 연령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정규성을 띄느냐? 정규 분포를 띄냐? 이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거 어떻게 확인해요? 분포 확인하는 거 df1에 파이프 해줘가지고 gg플랫 해서 우리 어제 엄청 연습했죠? 축 x축에다가 연령 age 플러스 기호 써주고 뒤에다 뭐 써줬어요? gom 언더바 density라고 하는 함수 써줘가지고 분포를 확인했죠? 그쵸? 한번 볼까요? 분포? 뭔가 정규 분포를 띄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맨이야. 애매하다 맨이야. 그쵸? 좀 애매해. 이게 진짜 근데 여기 보면 꼬리가 이렇게 쭉 있어서 뭔가 정규 분포를 안 뜰 것 같기도 한데 대충 중심을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대칭이 아니긴 하네요. 그쵸? 그럼 이게 진짜로 정규성 검정을 했을 때 정규 분포를 안 띈다고 나올 건지 띈다라고 나올 건지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쵸? 네. 그럼 이제 가설을 한번 수립을 해봅시다. 가설 수립. 가설은 크게 두 가지를 했었어요. 기무가설이랑 뭐가 있었다고 했었어요? 대립가설이 있다고 했었죠? 여러분들 처음에 가설 수립할 때 처음에 많이 헷갈리니까 대립가설부터 항상 수립을 먼저 하시면 돼요. 대립가설부터. 대립가설부터 먼저 수립을 해주면 돼요. 대립가설 뭐였어요? 정규성 검정. 해당 연속형 데이터의 분포는 정규 분포와 다를 것이다. 즉 정규 분포를 띄지 않을 것이다. 않는다. 이게 대립가설이 되는 거고요. 기무가설은 뭐예요? 해당 연속형 데이터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띄지 않는다가 아니라 띈다맨이야. 이게 기무가설이 되겠죠? 가장 먼저 할 거 가설 수립. 우리가 시각화 그래프를 보고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이거 정규 분포를 안 띄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검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가설을 수립해 준 거예요. 대립가설과 기무가설 짠짠 수립을 해줬고. 그럼 이제 가설 검정을 수행을 해줘야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가 지금 5만 개가 넘어요. 5만 개가 넘는 데이터의 전규성 검정을 해줄 때는 어떤 테스트 기법을 써주면 되냐면은 AD.test라고 하는 앤더슨 듀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정규성 검정 테스트를 써주면 돼요. 여기다가 어떻게 써주느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df1 데이터 있죠? df1 데이터에 뭘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age를 확인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age, 연령. 요걸 써서 확인을 해주게 되면은 아래 뭐가 나오느냐? 이 앤더슨 듀링 노멀리 테스트라고 하는 테스트 결과가 짜자잔 하고 나오게 됩니다. 짜자잔.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뭐 나와요? p-value 나오죠. probability value. 아니 선생님, p-value라고 하는 값이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다면서요 라고 누가 이제 도내를 딱 썼어요. 그럼 보면은 2.2라고 나오죠. 근데 왜 이게 0에서 1 사이의 값이냐? 뒤에 있는 E-16 이게 뭘 뜻하냐면 10의 마이너스 16제곱을 뜻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0.0000000000000000000 해서 0이 16개 나온 다음에 2.2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0에 무수히 가까운 값이죠? p-value를 확인을 해본 결과 어떻게 나온 거예요? p-value가 일반적인 통계적 기준 유의 수준이라고 부르는 0.05 유의 수준 5%보다 작게 나왔어요. 그쵸? 0에 가깝게 나온 거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내가 계산한 이 가설 검정의 p-value가 5%보다 작게 나왔다. 이 p-value가 뭐였어요? 기무가설이 참일 확률이었죠. 그 기무가설이 참일 확률이 0%에 가깝게 나왔다면이야. 그럼 뭐예요? 통계적 결론은 뭐가 되는 거예요? 기무가설? 기각, 즉 대립가설이 참이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요. 사실적 결크로는 해당 연속형 데이터 분포는 정규 분포를 띄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렇게. 유남생?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래프로 직관적으로 봤듯이
직관적으로 확인했듯이 그래프에서 확인한 이 직관과 똑같이 이 해당 데이터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띄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정규성 검정을 요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만약에 데이터 개수가 적은 경우 적을 때 정규성 검정을 수행하는 경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봅시다. 실제 원래 통계에서 가설 검정할 때는 데이터 개수가 이렇게 5만 건씩 가지고 가설 검정하진 않아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에요. 이런 경우. 데이터 개수가 기본적으로 5,000개, 10,000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사실 이런 가설 검정 기법보다는 바로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해가지고 규칙을 찾아내거나 학습을 해주는 형태로 이제 분석이 많이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실제 실무에서는 이렇게 인사이트를 찾아내기 위한 가설 검정 기법도 써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고요. 데이터 개수를 좀 추출을 해가지고 우리 지금 이 5만 건 데이터에서 한 데이터를 좀 축약해서 줄여준 다음에 그 데이터의 분포를 한번 보고 그 데이터가 과연 정규 분포를 띄는지 안 띄는지를 한번 파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f1에서 우리 슬라이스 함수 이용해가지고요. 데이터를 한번 줄여볼게요. 네, 슬라이스 함수 써가지고 데이터를 100개만 뽑아볼까요? 100개만? 100개 데이터만? 100개 데이터만 뽑아서 우리 추출한 이 데이터를 df1 언더바 샘플1 이렇게 선언을 해보겠습니다. 샘플. 추출한 100개 데이터를 df 언더바 샘플로 추출을 했어요. 샘플. 이 데이터는 이제 100개만 있는 데이터예요. 100개만. 그죠? 그럼 여기에 이번에는 우리가 뭘 확인해 볼 거냐면은 여기에 우리 여기 마일리지라고 하는 거 있죠. 맨 마지막에 마일리지. 이 데이터의 분포를 한번 봅시다. 마일리지. df1 언더바 마일리지. 요 데이터의 분포를 한번 보자. 어떻게 보냐? 자, 똑같이 파이프 써서 gg 플랫 쓴 다음에 축 x축에 마일리지 넣어주시고 어떻게 확인해주면 돼요? gom 언더바 density 써서 분포의 모양을 한번 확인을 해줄게. 100개 정도 추출하니까 훨씬 어때요? 정규 분포답게 생겼죠? 얘는 정규 분포에 좀 가까워 보이네요. 그럼 진짜 정규 분포를 띄냐 안 띄냐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확인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추출된 100개의 데이터에서 마일리지 값이 추출된 100개의 마일리지 데이터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띄는가 이걸 확인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프로 봤을 때는 뭔가 띄는 것 같기도 하고 그쵸? MMN이야. 그럼 이거를 한번 가설 검정해보자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줘야 돼요? 기무 가설이랑 대립 가설을 수립을 해줘야 되겠죠? 대립 가설은 뭐가 돼요? 해당 연속형 데이터의 분포는 그렇죠. 샘플 1으로 해야 되죠. 와우. 제 실수. 슉! 요걸로 해야 되죠. 요걸로. 요렇게 해야 되죠. 요렇게. 그렇죠? 이렇게 해보니까 어때요? 누가 봐도 정규 분포를 안 띄게 생겨먹었죠? 해당 데이터 연속형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띄지 않는다가 대립가설이 되고요. 기무가설은 어때요? 해당 연속형 데이터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띈다 안 띈다? 띈당. 가설 검정해 줍시다. 데이터 개수가 5,000개 이하일 때 그때 쓰는 기법이 있어요. 샤피로 테스트라고 하는 기법을 써주면 돼요. 샤피로 테스트. 샤피로 테스트. df1에 df1 언더바 샘플 1에 뭘 넣어주면 되느냐? 마일리지. 슉. 피밸류 나오네요. 피밸류가 어떻게 나와요? 51%가 나왔네요. 오잉? 그래프로 볼 때는 정규 분포를 안 띄는 것처럼 나왔는데 여기 피밸류가 어떻게 나왔어요? 와우. 피밸류가
0.05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정하고자 하는 유의 수준 5%보다 높게 나왔네요. 그쵸? 예. 그쵸? 높게 나왔죠? 그 얘기는 뭐예요? 통계적 결론. 기무가설이 참일 확률이 5% 이상이라는 얘기니까 통계적 결크로는 기무가설이 참이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 우리가 그래프로 봤던 거랑은 다르게 해당 연속형 데이터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띈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게 직관과 다른 결과가 나왔죠? 그쵸? 어때요? 샤피로 테스트. 요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 데이터 5000개 이하일 때 사용하는 테스트 기법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이제 내용은 뭐냐면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예?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실제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이 결과랑 가설 검정에서 나오는 이런 객관적인 값들이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정규분포와 차이가 없다라고 결론이 나온 거죠. 눈으로 봤을 때는 에이 정규분포 안 띄어 보이는데 이게 뭐야 했는데 정규분포를 띈대. 가설 검정 결과로는 정규분포일 확률, 기무가설이 참일 확률이 몇 프로래요? 51.79%래. 그래서 시각화 자료를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누가 정규분포라 생각했어. 근데 실제 통계적으로는 정규분포가 맞다라는 거야, 이게. 정규분포를 띈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정규분포를 이제 테스트하는 두 가지 방법 알려드렸어요. 데이터 개수가 5000개 미만일 때 쓰는 샤피로 테스트라고 하는 기법과 데이터 개수가 5000개 이상일 때 쓰는 앤더슨 듀링 테스트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기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적재적소에 쓰시면 되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프의 결과와 내 직관과 다른 결론들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분석을 통해서 어떤 자료를 이용해가지고 상대방을 설득시키고자 할 때, 만약에 그 설득하려고 할 때 그 자료가 정말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정말 민감한 지표를 내가 건드리고 있다. 아니면 우리 지금 이 분석하는 이 자료가 핵심인 성과지표와 정말 깊숙한 연관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가설 검증들을 꼭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해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꼭. 그렇지 않으면은 큰일이 나버릴 수가 있다. 이거 하나 때문에 뭐가 바뀌는 거예요? 나중에 만약에 뭐 채널별로 마일리지의 차이가 있냐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어디 부분이 바뀌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가 바뀌는 거잖아요. 여기가 아예 분석의 방법이 달라진다고요. 이걸 정규분포로 받냐 안 받냐에 따라서. 근데 내가 아까처럼 그래프를 그냥 눈대중으로 보고 정규분포로 판단해서 이걸 해버리면은 그 결과가 같을까요? 같을 수도 있겠죠. 같은 경우도 있어요.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분석을 제대로 수행을 한 게 아니죠. 그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